브레이브걸스의 롤링 관련 영상을 보다가 베댓 하나를 보고 진짜 공감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브레이브걸스의 성공을 응원해주는 걸 보고 한 시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국민이 이렇게 다 응원하는 이유는 우리도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 빛을 볼 거라는 희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최근에 유튜버 가젯서울님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 세계의 한계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인상 깊었어요. 99% 사람에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는 닿을 수 없는 꿈이잖아요. 물론 전문의보다도 좋은 직업인 LH 직원들에겐 다른 이야기겠지만요. 중요한 점은 우리는 현실에선 이룰 수 없으니까 한강뷰가 보이는 가상세계에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죠. 그래서 저는 가상현실과 같은 이제 디지털 혁명이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디지털이라는 용어에 세계가 주목을 하기 시작하고 현대사회는 디지털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시대 수많은 센서들의 추적은 조지 오웰 1984의 빅브라더와 같은 감지가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줬고,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 기기 같은 것들이 소형화되고 사물들은 서로 연결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이 서로 융합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인데, 삼성, 하이닉스, LG 이런 곳들이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역시 정말로 밝다고 느껴집니다. 정말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뽕 유튜버들이 마치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인 양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현실의 삶이 힘든 분들을 그들이 만든 가상세계로 현혹시키고 있지만, 저는 디지털 시대 한국의 현 주소에 대해서 냉혹한 현실과 가야 할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죠. 우리나라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최저 수준의 클라우드 도입률, AI 스타트업 개수는 미국의 1.2% 수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재는 부족합니다. 삼성도 인정했습니다. 삼성은 2016년 사내 방송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구글은 23,000명, 삼성전자는 32,000명이지만 문제 해결 능력 수준으로 따지면 삼성 인력의 1에서 2%만이 구글 입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요. 클라우드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선 2012년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었나요? 여러분의 세금이 어디로 갔냐고요? 의의가 있음, 모색하였음, 출범시켰음, 누구누구가 팀원으로 참여함, 회의를 진행하였음, 논의하였음. 그리고 이런 의미 없는 탁상 공론 그 이상으로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 2021년 대한민국은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많았어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저출산 해결에 투입된 예산은 총 45조 원입니다. 이를 2020년 출생자 수로 나누면 신생아 한 명당 1억 6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애 낳으신 분들은 1억 6천만 원 받으셨나요? 우리나라가 2036년에 세계 초강대국이 된다고요?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가 된다고요? 누가 하는데요? 죽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많은데요. 그래도 미래를 이끌 기술들은 많지 않냐고요?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2월 핀테크,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드론 등 8대 선호산업에 대한 예산을 늘렸습니다. 기술개발 예산을 늘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하지만 문제점은 이 돈들이 여전히 관료의 손에 의해서 배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R&D 선정 시스템은 관료가 통제하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최종 승인하기에 관료의 입맛에 맞아야 합니다. 현재 R&D 지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곳에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보여주기식 혹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평범한 과제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너무 세분화되어 충분히 지원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는 높은 자살률을 낮추려면 웨어러블 기반의 자살 방지 의료 체계를 만들고요.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려면 자율주행차, 커넥트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도로를 만드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 회의하지 말고 디지털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에 대한 투자는 관료가 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이 해야 합니다.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기획국과 같은 곳은 본인들이 직접 연구자의 요구사항을 찾아내며 확신을 가지고
R&D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그 일을 하고 있죠. 대체 공무원이 과학기술을 뭘 한단 말입니까? 무슨 근거냐고요? 과기부에서 배포한 보고서입니다. 특정 학연 등 인맥이 있는 평가위원, 추천 선정 소지, 비전문가에 의한 평가, 정부 주도의 R&D 프로세스가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저해한다. 이와 같이 과학계에서는 제발 과학기술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숟가락 올리지 말고 연구만 하게 내버려 달라고 하소연합니다. 문미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과학 예산 중 2조 400억 원이 중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관리비로 나갑니다. 참고로 당시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개발 예산은 2조 707억이었습니다. 공무원 관리비와 비슷하죠. 공무원은 그저 전문가 기관이 일을 할 수 있게 큰 틀에서만 관리하고 세부적인 집행과 기획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보다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의 내용을 웨일북에서 지원을 받은 여시재 이명호 선임연구위원의 디지털 쇼크 한국의 미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책은 디지털 시대가 그릴 미래와 한국의 현주소 등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다루고 있으나 저는 영상의 내용을 18장 한국 경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만들었습니다. 즉 본책이 그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문명의 변곡점에서 2030 대한민국을 전망하는 책입니다. 현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과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위기와 한국의 생존 전략 등 많은 컨텐츠들을 통해 변화해갈 사회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실제로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문명의 본질과 사회 변화를 읽다 보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보일 것이라고 추천했고, 김도연 전 포스텍 총장도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추천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앞으로의 미래는 인공지능의 수준과 사회 다양성에 따라 크게 4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하청으로 전락할 개방도상국은 빈곤사회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뒤처질 때 소득 수준이 모두 비슷한 유럽복지국가는 근면사회로, 글로벌 자본 지배력이 강하고 시민사회의 힘이 약한 나라는 이제 분열된 통제사회로,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전문가 대중사회로.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로 갈 것 같습니까?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현실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추격자 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더 위로 가려면 남을 따라하는 방식으로는 경쟁 우위가 이제 없어요. 먼저 선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이 만든 것을 모방하지 말고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도적인 집단인 삼성전자의 고노현 전 회장이 말했듯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남의 음악을 편곡해서 성공했지만 이제는 우리 음악을 만들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시대 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호 선임연구위원은 말합니다. 디지털화에 맞게 사회 전반이 변화해야 하는데 이미 시대에 뒤처진 산업화의 성공 모델과 의식이 갇혀있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